마건 피아라무스카는 10대 시절 텍사스 성경학교에서 친구 하이드 부르사드를 만났습니다. 교회 캠프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영원히 우정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년 후 하이드 부르사드는 친구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33세인 부르사드는 목이 졸린 채 더블백 이동용 가방에 말려져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만삭이었던 그녀는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후 실종이 되었는데 경찰은 아이의 행방도 부르사의 행방도 알 수 없어 난처했던 입장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부르사드가 실종된 지 6일 후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조사하던 중 가장 친한 친구와 최근까지 연락한 것을 보고 친구 마건 피어라무스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친구 마건에게 부르사드의 행방에 대해 묻자 본인도 친구와 연락이 안 돼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니 친구와 연락이 된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친구 찾는 일에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르사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마건과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사망자의 SNS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인들과 친구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녀의 친구들을 조사하던 중 마건의 행동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종 사건 바로 전날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로 바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마건을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고 마건의 구글 검색 기록을 조사하던 결과 그녀가 검색한 결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엠버 경고였습니다. 엠버 경고란 어린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고 알림 방법은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이용한 방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엠버 경고는 특히 아이가 유괴되었거나 납치범의 차량 번호, 범인 인상착의 등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엠버 경고가 마건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검색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텍사스에서 발견된 시체를 하이드 부르사드와 연계하여 162회나 검색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망한 부르사드는 사망 당시 막 출산을 했던 시기였는데 친구 마건도 똑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말하는 임신 시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부르사드의 남자친구 쉐인 캐리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워낙 친한 친구여서 연락을 자주 하고 살고 있었는데 2019년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한 것이 맞다며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캐리는 부르사드와 약혼한 상태였는데 부르사드가 남자친구에게 말하기를 부르사드가 딸을 출산하고 얼마 후 절친 마건도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며 연락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캐리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를 마건이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사진도 보내주지 왜 사진은 보내주지 않았냐며 물었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건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건의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그린은 여자친구 마건이 임신한 것이 맞다며 경찰의 물음에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1년 동안 임산부의 배 모양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부풀어 오른 딱딱한 느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그럼 여자친구의 맨살의 모습으로 임신한 배를 본 적이 있냐고 묻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1월 25일 이른 아침 부르사드는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약혼자 캐리와 병원에 갔는데 때마침 친구 마건도 출산 때문에 인근 병원에 간다며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6시 30분경 남자친구 캐리는 부르사드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전 8시 12분 남자친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범 카메라 영상이 담긴 그녀의 모습에는 부르사드가 6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켜주기 위해 집에서 나와 있었고 바로 이후 8시 30분 약혼자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9시 5분 또 부르사드가 거주하고 있는 다른 곳 방범 카메라에 찍혀있는 영상에 친구 마건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차량 근처에서 마건 그녀의 핸드폰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조사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성이 니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상태에서 어린 유아를 안고 차에 타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약혼자 게리는 오후 2시 50분쯤 집에 돌아왔는데 부르사드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정문도 잠겨 있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 50분 아들 수업이 끝나고 아들을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약혼녀 부르사드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녀의 차로 가보았는데 차 속에는 그녀의 지갑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의 핸드폰과 아파트 열쇠였습니다. 게리는 약혼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자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7시 31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엠버 경고를 발송하고 부르사드와 그녀의 딸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12월 19일 경찰은 마건의 남자친구 그린이 마트에서 아이옷과 분유를 사며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신생아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며 혹시 이 사진 속의 아이를 본 적이 있냐며 물었는데 그린은 이 아이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제 딸입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듣게 된 그린은 여자친구 마건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건이 딸을 출산했을 당시 분명 우드랜드에 있는 분만실에서 출산했다고 했으나 모든 것은 거짓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2월 20일 텍사스주 경찰은 마건이 살고 있는 그녀의 집에 주차해둔 마건의 차량 트렁크에서 실종된 부르사드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부르사드는 출산하고 며칠 후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친했던 친구 마건은 평상시에도 자주 방문했던 터라 부르사드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부르사드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마건은 강아지 먹줄로 절친 부르사드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사드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본인 차 트렁크에 실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처리하고 난 후 곧바로 부르사드의 집으로 올라가 아이를 안고 차에 탑승한 후 본인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 3일 그녀는 납치 2건과 살인, 시체훼손 혐의로 오스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목요일 오후 법정에 참석한 브리사드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녀의 사진을 들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행복을 질투해 본인의 상상 임신을 타인에게 알리며 친구를 살해한 후 친구의 아이를 가져다가 마치 본인 아이인 것처럼 키운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건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5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건의 집에서 발견된 브리사드의 딸은 브리사드의 약혼자 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